안녕하세요. HK 트레이닝센터 박누리 대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배열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배열의 첫 번째로 자재를 까는 방법, 그 다음으로 자재의 테두리 간격이라든지 자재 사이즈를 변경하는 방법, 단품 사이 간격을 설정하는 방법, 그러한 간단하지만 중요한 그런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배열에 관련된 기능들, 자동 배열과 반자동 배열, 수동 배열에 관련된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지그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단일 배열에 관련된 기능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벌써 단품이 다 완성이 됐고 배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자동, 반자동, 수동 배열 기능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과 머시닝 모드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배열에 관련된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홈 탭에 배열과 변형이라는 곳을 거쳐서 요 기능들이 전부 다 배열에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자, 그 기능들을 조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봤더니 자동 배열 3가지가 나오고요. 반자동 3가지, 수동 배열 2가지, 단일 배열로 이런 식으로 기능이 쪼개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자동 배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배열, 현재 작업, 한 장씩 배열까지가 자동 배열에 해당되는 기능이고 전부 배열은 기계, 재질, 두께 상관없이 모든 단품을 자동으로 배열해주는 기능입니다. 완전 자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현재 작업입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폴더의 단품을 자동 배열하는 기능으로 그 말은 MS1T다. 그럼 MS1T에 해당되는 단품만 자동으로 배열해주는 기능이죠. 마지막으로는 한 장씩 배열이 있습니다. 한 장씩 배열은 사용자가 깔아놓은 그 한 장의 자재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배열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현재 작업과 전부 배열, 이 2가지 기능은 자재 리스트 안에 자재 등록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기능을 클릭을 해 주셔야 자동 배열이 된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 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동 배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과 머시닝 화면입니다. 배열 탐색기에는 MS2T, MS3T, SUS 2.3T 해당되는 폴더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부 배열을 클릭하기 전에 자재는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자재는 이렇게 잘 등록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자재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전부 배열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과 동시에 오른쪽에는 배열의 현재 작업이라고 해서 창이 하나 팝업이 되면서 안에는 자동 배열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재를 선택하고 그 다음 자동 배열이 되는 모습이죠. 자, 잠시 배열하는 동안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배열의 진행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S2T에 해당되는 지금 자동 배열이 완료가 됐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자재를 깔고 이제 배열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배열의 진행 상황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자, MS2T의 질소 조건에 5의 10자의 자재 3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MS3T 에어 조건에 이렇게 자재 3장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MS2.3T에 들어가는 자재는 이렇게 한 장이 들어가고 배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통 자동 배열, 이 전부 배열을 사용하실 때는 가져온 단품들, 불러온 단품들에 대한 자재 소모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많이 돌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MSET지만 난 질소 조건이 아니라 O2로 산소 조건으로 나는 배열을 할 건데 또 이런 식으로 자동 배열은 임의적으로 작업 폴더를 선택하게 되고 자재를 깔기 때문에 자, 원하는 자재가 있거나 또는 원하는 단품만을 자동으로 배열해 보고 싶다거나 하실 때는 이런 블럭이라는 기능을 또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나는 5의 열자가 아니라 48짜리의 자재에다가 자재 소모량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자재에서 여기 5의 열자에 해당되는 자재는 블럭을 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으로 블럭을 했더니 목록에서 사라졌어요. 그렇다면은 하단에 찾기 버튼을 체크하시고 삭감 버튼을 눌러보시면 블럭으로 지정된 자재 선택을 예로 해놓으시면 블럭을 됐다고 하더라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블럭이라고 하는 기능은 잠그는 기능으로 원하는 자재가 있으실 때는 원치 않은 자재에 블럭을 걸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요것을 현재 작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달려있는 자재들을 삭제하시기 위해서는 2D 자재에 여기 노란색 연필의 줄개 모양의 아이콘이 다 삭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은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현재 작업 모든 자재라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현재 작업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서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작업 진행 사항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2438의 1219 분명 5의 열자의 자재를 저희가 블럭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5의 열자의 자재는 깔리지 않고 이렇게 48짜리 자재들만 이렇게 깔아서 자재 소모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처럼 원하는 판재 크기가 있거나 그 다음 이 여러가지 단품들 중에서 또 요 단품은 나는 블럭을 시켜 놓으시고 뭐 몇 가지 단품에 대해서만 자동 배열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단품도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우클릭 블럭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잠그실 수가 있고요. 다시 사용하실 때는 블럭 해제를 통해서 다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재도 마찬가지 블럭을 걸어놓던 자재가 있으시다면 블럭으로 지정된 자재 보이기를 해 놓으시고 블럭을 풀어 주시기만 하셔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 배열을 하실 때는 블럭이라는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자, 현재 판을 싹 지우고 이 한 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동 배열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한 장씩 배열이라는 기능을 클릭을 해서 한 장에 대해서만 자동 배열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한 장에 대해서 한번 배열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배열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신다면은 최적화 레벨에서 레벨의 번호를 조금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배열의 패턴이라든지 효율, 배열의 효율들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벨의 번호가 낮으면 낮을수록 시간은 빠르지만 굉장히 대충 배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의 번호가 낮으면 더 좋은 건지 높으면 좋은 건지 한번 저 사용을 이런 식으로 레벨의 번호를 조절해 보시면서 자동 배열에 대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 배열에 해당되는 설정 값들을 어디서 또 세팅을 하실 수가 있냐면 위에 상단에 보시면 빠른 실행 아이콘에서 설정 시스템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시스템 탭에 들어가 보시면 자동 배열의 일반이 있고요. 여기에서 선호하는 레벨이 있으시면 레벨의 번호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정밀도는 높은 게 좋고 그 다음 단품을 회전을 시킬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또 선택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품 사이 간격은 제가 앞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반사 기능 사용 가능이라고 해서 파트가 반사가 됐다라는 것은 위아래가 뒤집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사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죠. 마킹이 위판에 마킹이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 재질의 위아래에 또 재질이 차이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사 기능을 원치 않으실 때는 반드시 기능을 꺼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의미하는 것들은 이 빨간색 점은 배열의 시작점. 모든 단품의 자재 열선에 맞추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자재 만드실 때 라인이 두 개로 보이시는데 안쪽에 있는 자재 열선의 파트를 꼭 맞추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동 배열의 공업이라는 곳으로 더 넘어가시게 되면은 안쪽에 이제 그 단품을 이제 배열할 때 선호하는 배열의 방향이 있으시다면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홀의 단품을 삽입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런 파트 같이 큰 파트 근데 안에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작은 파트들을 배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면적을 조절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따라서 단품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면적을 가지고 안에 있는 단품, 이 면적에 홀 안에 있는 면적에 단품을 삽입할지 안 할지를 또 선택을 해 보실 수 있어요. 배열에서 단품의 순서는 넓이로 할지 둘레로 할지 길이로 할지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 배열에 관련된 내용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전부 배열은 이 가져오신 단품들, 오더 안에 불러드렸던 모든 단품들에 대해서 자재 소모량 같은 것들 계산해 보실 때 전부 배열 기능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질 두께의 다른 폴더들이 있으실 때는 내가 선택했던 폴더만 자동으로 배열하고 싶다. 현재 작업. 그 다음 한 장씩 배열은 한 장 깔았던 자재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배열하고 싶다 하실 때 한 장씩 배열입니다. 자동 배열에서는 레벨의 번호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촘촘하게 배열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동 배열을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럭이라는 기능도 꼭 기억을 해서 원하는 자재가 있거나 또는 원하는 단품이 있으실 때는 블럭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또 조절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둡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 배열에 해당되는 기능 3가지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자동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